안녕하세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암살을 당하는 보도 등을 볼 때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일본 우익 세력의 중심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일본의 그 우익 보수 우익 세력과 이 극우 세력, 아주 극단주의 세력하고는 뭔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일본 극우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좌우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일본 평화헌법의 유지냐 개정이냐 이 문제로 나뉘는 것이 상식입니다. 군국주의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제2차 세대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어떤 전쟁 범죄 국가이기 때문에 평화 헌법을 통해서 그것을 견제하면서 오늘날 일본이 경제적 부를 이루고 G7까지 도달했는데 평화 헌법의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그 염원과는 궤를 달리하면서 뭔가 정상적인 보통 국가를 꿈꾸는 평화 헌법 개정 세력이 극우 세력이 아닌가 저는 일반론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익과 극우와 좌익이 어떻게 다른지 해설을 해주시 해설. 우익 보수다고 했을 때는 대개 현재의 체제를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동력을 얻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세력들을 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일본의 경우라고 하면 일본의 평화 헌법을 그냥 잘 지켜서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가자는 게 우익들입니다. 그런데 아베는 이걸 개정해서 재무장을 하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극우라고 합니다. 극우 세력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일본의 평화헌법 제9조 무력의 방기, 불사용 이 원칙을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세력을 우리는 우익이라고 합니다. 그럼 좌익은 뭐냐? 그동안 암묵적으로 인정되고 관행적으로 인정받아온 자위대의 존재까지 부정하는 세력들을 좌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평화헌법의 기본 정신에 충실하자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시국TV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는 입만 열면 한미동맹, 한미동맹이 강조하고 한미연합방위 태세만 해가지고 굉장히 그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는데 이게 갑자기 일본 변수가 확 떠오면서 일본의 극우 세력의 상징 인물인 아베의 피살 이후에 일본의 그런 그 정치 조직적인 문화나 헌법이나 여러 가지 일본 국민들의 정서가 이것이 대한민국 안보나 대한민국 운명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동안 간과해왔던 반일 정서나 이런 걸 좀 뛰어넘어서 보다 심층적으로 일본의 정치 역학적인 구조 쪽에서 극우의 어떤 포지셔닝이나 그 위상이 어떤지 이것도 한번 다시 봐야 되는데 일본의 집권당이 자민당이 오랫동안 집권해 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핵심 파벌이 어떻게 되죠? 집권당인 자민당은 비둘기파, 매파 대개는 그 둘로 나뉘어서 지금까지 그럼 아베는 매파였구만요. 매파죠. 네,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매파와 비둘기파의 그 핵심은 평화헌법의 유지냐 아니면 폐기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아베는 훨씬 거슬러 올라가서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로부터 유래된 청화정책연구회에 속해 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 명칭이 뭐가 됐든 친미 매파 그룹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친미 매파 그룹이면서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일본의 재무장을 부르짖었던 심지어 아베가 자위대 공군기를 탔는데 153이라는 남바가 붙어있는 전투기를 탔어요. 전투기를 시승하는 모습을 연출했는데 153이 평양 전쟁 시절에 그 153 그 생체 화학 실험 부대 명칭을 그대로 딴 153 부대를 상징하는 상징 조작을 연출하기까지 한 필요하면 그런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행보를 해서 국제적 또 대한민국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것이 떠오르네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8년씩이나 집권하고 총리로서 그런 헌법 개헌을 주장하면서 보통 국가화 그리고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본이 평화헌법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유는 보통의 국민들이 호헌을 선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요. 지금 기시다 정부가 이번 가을에 개헌안을 발의할 거라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고
또 국민도 이번 그 암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보수 우익, 극보수 쪽으로 좀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의외의 결과로 한반도와 일본 간에 긴장이 새롭게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궁금증이 생기는 게 그렇다면은 일본의 극우 세력인 아베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매파 그룹이 그렇게 오랫동안 8년 동안이나 물론 마지막에 이제 건강 상황 이유로 수상을 미리 반납하는 이해하지 못할 행보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그것이 계속 그 장벽에 부딪히면서 그 문턱을 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국민 여론인가요? 국민 여론도 있고 자민당 내에서도 서로 견제를 통해서 이제 균형을 맞춰 나가는 정치 역학이 작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민당 내에도 상당히 여러 그 다른 의견들을 가진 파벌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게 이제 일본 정치의 특징을 규정하는 현상이거든요. 그 이런 자민당 내 파벌 문제 이런 것은 전문가를 한번 모셔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죠. 모시고 또 한번 이런 논의를 이어갔으면 바랍니다. 안보 전략에 관심을 갖는 우리 시국TV 구독자님들은 앞으로 당분간 일본의 개헌 문제가 중요한 안보 이슈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또 이게 상당한 폭발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념해서 계속 팔로우를 해야 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절에 아베 그 총리가 같이 뭐 햄버거를 먹으면서 골프를 쳤다라는 이런 류의 그 피상적인 그런 거 말고 일본 자민당 내에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는 파벌 경쟁 또 그것이 지금 이번에 아베 피살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 개헌 발의로 이어지는지 국민 투표 여론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거는 이른바 지소미아라고 불리는 한미일 정보 공유 협정과 더불어서 안보 국방, 대한민국 안보 국방을 연구하는 이 커뮤니티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해서 올바른 식견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보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사실 미국, 유럽, 중국, 북한 뭐 이렇게 이제 편향이 돼 있고 상대적으로 일본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이제 반성을 해봅니다. 우리도 일본 사회에 대해서 이해를 더 깊이 해야 되고 일본의 정치에 대해서도 이제 감각을 길러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김 박사님 함께 얘기 나누면서 조사도 하고 또 전문가의 말씀도 듣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시죠. 그 앞으로 전망은 그 일본 극우파의 개헌의 당위성, 개헌의 명분을 내세우는 그런 주장들이 계속 강화될 것이고 이런 일본판 선전선동, 말하자면 일본판 국내 정치용 사이클로지컬 오퍼레이션이 심리전이 더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일 동맹도 있으니까 미일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또 일본과 중국 관계의 관계, 한일 관계 등등 복합적인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진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안보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경제, 산업 분야에서는 또 긴밀하게 협조해야 될 상대이기 때문에 긴장과 반목 이걸 넘어서 이번 조문 외교를 통해서 또 어떤 계기가 마련되고 한일 간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외교적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교적 개선 조치와 더불어서 과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냉철하게 일본의 그 한반도 강점 그 역사 그 위에 그 국제사회가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에 대해서는 이건 별개로 비판하는 그런 식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